다음은 두 번째 챕터인 어, 투명성과 설명 가능한 AI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은 알고리즘의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한 블랙박스 현상에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유럽 EU GDPR 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개념을 보면은 설명 가능한 AI, 즉 어, explainable AI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AI가 내린 판단의 이유와 과정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기술을 설명 가능한 AI라고 합니다. 그 핵심은 뭐냐 하면 왜 이 결과가 나왔는가, 그리고 어떤 데이터와 기준이 사용되는가, 이런 부분이 핵심이 되겠고, 중요성을 보면 블랙박스 문제 해결로서 딥러닝 모델은 내부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따라서 결과는 나오지만은 이유를 잘 몰라요. 그것 때문에 판단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하기가 힘들죠. 그에 따른 문제로는 잘못된 판단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책임성 확보 측면에서 의료나 금융이나 법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정에 대한 책임이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설명이 없으면 책임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신뢰 확보 측면에서는 사용자 입장으로 보면은 이 AI를 믿어도 되는가? 설명 가능해야 사실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투명성과 XAI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투명하다고 하면 내부 구조가 공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상이 개발자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그리고 목적으로는 이해가 가능해야죠. 이해 가능성. 그 대신 이제 설명 가능성, explainable AI라 하면 의미는 결과에 따른 이유와 설명을 해주고, 대상으로는 사용자 중심이며 목적은 납득 가능성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은 투명성은 우리 속을 볼 수 있다고 하지만 XAI는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기술을 보면 그 모델 기반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의사결정 나무라 해서 디시전 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형 모델이 있고, 이거는 구조 자체가 이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XAI는 사후 설명, 또 포스트 혹 익스플레네이션 관련된 사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AI 모델이 결과를 도출한 이후에 그 이유를 해석하는 기술이죠. 라임이라는 부분이 있고, 샵이라는 부분이 있고, 브라드캠이라고 있고, 또 역전파 기반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이거는 블랙박스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풀어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그 라임은 특정 결과에 영향을 준 변수를 설명하고 있고요. 샵은 변수별 이해도를 수치화했습니다. 복잡한 모델도 설명이 가능하게 되죠. 그리고 그라드캠은 이미지 분류 모델에서 딥러닝 신경망이 이제 이미지의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보았는지 히트맵으로 시각화한 거죠. 어떤 부분에 특징이 있는지를 시각화해서 나타냅니다. 그리고 역전파 기반 기법은 입력 변수가 최종 예측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역전파를 통해 계산해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각화 기반의 히트맵 이미지 분석이 있고 주요 특징을 강조함으로써 우리가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규칙 추출 방법은 복잡한 모델을 단순 규칙으로 변환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이런 기술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 해도 한계는 있죠. 완벽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정확도를 높이고 복잡도를 높이면 설명이 어려워지고 설명의 왜곡 가능성도 발생이 됩니다. 단순화 과정에서 실제 모델과 다를 수 있죠. 단순화 과정을 너무 심하게 하게 되는. 그리고 성능대 설명성은 사실은 어찌 보면 트레이드오프 단계입니다. 설명 가능한 모델이라고 만들다 보면 성능이 낮을 수 있는 거죠. AI 성능이. 이런 경우는 특히 민감한 의료 부분, 진단 이유에 대한 설명. 사실 이거는 생명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하죠. 그리고 금융에 대한 것. 대출 거절 사유로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왔는데 이게 왜 거절 사유인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법률, 즉 판결의 보조 AI를 설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우리 사용자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 활용 사례는 필수 영역인 결정이 중요한 분야에 활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법적 경계와 내부 통제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부분의 개념은 단순한 외부 법률 준수를 넘어 조직 내부적으로 위험 관리 기반의 내부 통제와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구축합니다. 특히 EU AI법, 즉 AI 액트라고 하는데 같은 글로벌 규범 동향을 파악해보고 프로젝트의 전 단계에서 공익과 보안을 평가하는 자가 평가 도구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글로벌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법적 경계와 내부 통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U는 어, EU AI 액트라 해가지고 가장 강력한 규제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AI를 4단계로 분류해서 적색 하위표는 금지를 나타내고 있고 적색 1은 고위험, 그리고 옐로우는 제한적 위험, 그리고 그린은 최소 위험 해가지고 고위험 영역 중심으로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고 미국은 규제보다 관리와 책임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식 명칭으로는 Safe, Secure, Trustworthy AI 2023년도에 발표한 내용이 되겠죠. 유네스코는 최초 글로벌 AI 윤리를 기준으로 마련했고 190개국이 합의를 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은 굉장히 영향력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각 글로벌 특징 및 주요 조치를 보면 EU 같은 경우는 고위험 AI의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금융, 채용, 교육, 그리고 법 집행이나 생체 인식 같은 경우 인간의 권리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안전에 영향을 주는 영역. 그리고 그 고위험 AI의 업무로는 사전에 인정받아야 되고 위험 관리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고 데이터 품질이 검증돼야 되고 이 부분이 그 시장 출시 전에 검증이 필수를 하고 있습니다. 검증을. 그리고 금지 사례를 두고 있는데 사회 신용 점수화나 무차별 얼굴 인식 감지는 EU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고성능 AI 모델을 정부 보고 의무로 가지고 있고 AI 안전 테스트를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기관의 AI 사용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있고 민간기업 자율 규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는 AI 역량을 평가하고 있고 데이터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있죠. 뭐 핵심 원칙은 안전성 확보, 보안 강화,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 차별 방지, 투명성 강화, 그리고 AI Bill of Rights 기반으로 EU는 책정을 하고 있고 핵심 원칙을 미국은 EU의 핵심 원칙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유네스코는 인권 보호,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 및 비차별, 투명성, 책임성을 핵심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로 보면 EU는 AI를 제품처럼 규제를 합니다. 사전 통제 중심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표준 역할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미국은 혁신 유지 플러스 위험 관리를 균형 전략으로 삼고 있고 EU보다 규제는 약하지만은 실무에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유네스코는 AI 윤리의 글로벌 기준 프레임과 각종 정책에 대한 출발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